자존감을 본격적으로 키워가는 시기는요, 바로 초등학년기예요. 초등학년기는 자존감을 키울 최고의 시기이자 기회입니다. 유아기까지는요, 부모의 전적인 사랑을 통해서 자신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아이들이 여기잖아요. 그런데 학년기에 들어서면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죠. 이러면 객관적인 자기의 위치를 자각해요. 공부를 통해서 좋든 싫든 비교가 시작되고 또 교우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자존감에도 기복을 겪습니다. 친구가 없어서 풀이 죽는다든지 또 시험을 못 봐서 길을 못 편다든지 하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요, 이런 경험들은 오히려 자존감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적절한 성공 경험, 그리고 안전한 실패를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자존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실패라는 게 뭘까요? 인생에 영향과 타격을 주지 않는 실패, 그게 안전한 실패예요. 초등학교 때 시험을 잘 못 봤다, 공부를 잘 못했다고 해서 그게 수능 점수, 중고등학교 때 성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또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없어서 혼자 놀았다라고 해서 그게 평생 친구 없는 그걸로 이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이게 바로 안전한 실패입니다. 초등 시기는요, 이런 안전한 실패를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자존감을 키워갈 기회예요. 초등학부모님들 이 시기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아이 자존감을 어떻게 키워줘야 하는지, 키워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공개합니다. 3가지만 하시면 돼요. 왼쪽은 아이고요, 오른쪽은 부모예요.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부모가 대신해주지 않아요. 두 번째는 위험한 일이라면 안전한 환경을 만듭니다. 세 번째, 못하는 일은 도와줘요. 못하는 일만 도와주면 돼요. 그래서 부모의 할 일이 줄어드는 방향이거든요. 제가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인데도 제 2 아이에게 엄마표 수학, 엄마표 영어 이런 거를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녹초가 됐기 때문에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이것만도 버거웠거든요. 그래서 엄두를 못 낸 거죠. 엄마표 학습은 대개는 엄마의 역할과 할 일이 많아지는 방향이에요. 근데 제가 둘 다 엄마표 자존감으로 제 아이를 키웠거든요. 엄마표 자존감은 이 할 일이 늘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워킹맘, 또 에너지가 없는, 그래서 엄마표 학습 시도가 어렵다라는 그런 분들도 엄마표 자존감은 다 해보실 수 있으세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엄마표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은 대신해주지 않는다. 초등 시기 아이들은요, 상상 이상으로 많은 일들을 스스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고학년쯤 되죠? 교사보다 나은 것도 되게 많아요. 특히나 컴퓨터, 핸드폰 사용용법 이런 것들 애들이 너무 잘 알아서 저도 아이들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요, 스스로 안 해요. 스스로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연필 하나를 스스로 안 깎아요. 어쩌면 아이가 스스로 못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대신해주지 않는다. 이 공식을 위해서는 3가지를 하셔야 돼요. 기회, 믿음, 격려. 첫 번째, 기회를 주셔야죠. 한번 해봐. 두 번째, 믿어줘야 돼요. 넌 할 수 있어. 엄마는 너를 믿어. 야, 너 못해. 내가 할게.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 3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격려예요.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학년이 올라갈수록 특히나 좀 사춘기에 접어들수록 외부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외부로부터 부정적인 판단이나 평가를 들을 것 같으면, 틀릴 것 같다, 잘하지 못할 것 같다 하면 시도를 안 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3번째를 하셔야 돼요.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왜 꼭 잘해야 돼? 잘할 필요 없어. 그냥 하기만 하면 돼. 기회와 믿음과 격려를 주실 때 내 아이가 자기 힘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내 아이 자존감을 키우는 2번째는요, 위험한 일은 안전한 환경을 만든다입니다. 보통은 이제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안 돼 라고 하기가 쉬운데요.
자존감을 위해서는 안 돼가 많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위험한데 야 해봐 할 수는 없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3가지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마음 읽기, 두 번째는 위험 요소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 그리고 3번째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저희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양파를 썰고 있었는데 엄마 양파 써는 거 나도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안 돼. 시집 가면 해. 지겹게 하는 거야. 네, 근데 안 돼가 많으면 안 되니까 먼저 마음을 읽어줘요. 해보고 싶어. 칼질하는 게 재미있어 보여? 두 번째, 위험 요소에 대한 객관적 설명. 그런데 이 칼이 굉장히 날카로워. 잘못하면 베일 수도 있어. 그래서 칼질을 할 때는 항상 손을 오므리고 하는 거야. 이게 객관적 설명이에요. 칼질하다가 이거 베이면은 야 삐뽀삐뽀 와가지고 119 실려가야 돼. 응급실에 가가지고 열받을 꼽아야 돼. 이런 거는 겁주는 거지 객관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막 부정적으로 겁주는 말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 설명이 필요해요. 그 다음 3번째가 안전한 환경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 딸이 중학생인데 지금은 이제 제가 다 줘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에게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식칼이 안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빵칼을 줬어요. 근데 버거킹에서 햄버거 자르는 칼을 받아왔었는데 이 칼이 진짜 다 잘려요. 웬만한 야채, 고기, 빵, 자존감을 키우는 3번째는요. 못하는 일은 도와준다 입니다. 아이가 못하는 게 뭘까요? 초등시기 아이들이 못하는 대표적인 건요, 바로 공부예요. 아이는 알아서 공부하지 않고 스스로 숙제하지 않아요. 그런 아이도 있지만 되게 적어요. 저희 아이들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놀고 또 놀아도 더 놀고 싶다고 해요. 많이 놀았으니까 이제 공부할게요. 이런 말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두면 아이는 그냥 놀이 관성대로 계속 놀기만 하게 됩니다. 이건 도와줘야 돼요.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 할 수 있게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습관이라는 힘에 의해서 아이가 스스로 숙제하고 알아서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습관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공부 습관은 인정을 먹고 자랍니다. 공부할 때 많이 인정해줘야 돼요. 긍정적 피드백을 주셔야 합니다. 또 실수잖아. 문제부터 읽어야지.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해? 먼 산 보고 있으면 어떡해? 이런 말들 저도 많이 한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정적 피드백이 반복이 되면 공부 습관 잡히는 게 점점 지연이 돼요. 왜냐하면 공부라는 자극이 아이에게 즐겁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공부라는 즐겁지 않은 자극이 있을 때마다 또 부정적인 자극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좋아지기가 어려워요. 마음을 붙이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고 얘가 못했는데 막 잘했다, 네가 최고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칭찬이 아니라 제가 인정을 먹고 잘한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인정해 줄 수는 있어요. 전에는 10분 집중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했는데 야 지금 30분도 거뜬하다. 너 전에는 책 재미없다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은 야 학습 만화라도 참 그 재미를 알아서 기특하다. 이제는 줄글책도 읽어봐. 이런 인정은 해줄 수 있거든요. 내 아이 자존감을 키우는 3가지.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일은 대신해주지 않아요. 두 번째는 위험한 일은 안전한 환경을 만듭니다. 3번째는 못하는 일은 도와줍니다. 3가지 적용하셔서 내 아이 안전한 실패 많이 겪으면서 마음 단단한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워가시기를 바랄게요.